안녕하세요. 저는 스타 필라테스를 전공한 전공이란 말이 맞는지 모르겠는데 스타 필라테스를 수료한 강사 황이라고만 해야 될 것 같아요. 일단은 지금 해석은 제가 생각하는 필라테스 그리고 제가 생각하는 동작에 대한 목적성이라든지 왜 이 동작을 하게 되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고 싶어서 시작을 했고요. 교재 같은 경우는 저도 스타 필라테스를 땄기 때문에 교재를 받아서 공부를 한 부분이 있습니다. 사실 엄청 지저분한데 이것처럼 필요한 부분을 체크하다 보니까 이렇게 됐고, 책이 좀 지저분해서 사실 조금 부끄럽긴 한데 설명을 드리면서 그리고 제 의견을 좀 포함해서 내용을 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지극히 이건 제 설명이고 뭐 생각해보시기에 본인들도 그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고 아니면 다른 의견이 있으실 수도 있어요. 사실 정답이라는 건 없고 저의 의견을 내는 부분이기 때문에 뭐 듣고 참고사항으로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매트 동작을 보면요. 순서부터 볼까요? 순서 보면 저희가 인터가 있고 에센셜이 있는데 에센셜에서는 사실 기본 동작으로 구성이 되어 있다고 보시면 돼요. 초급 단계에서의 매뉴얼로 보는데 웜업 동작들은 같이 병용돼서 들어가기 때문에 같은 시퀀스를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엑서사이즈에 들어가게 되면서 동작들이 나오는데 사실 처음에 저도 배울 때는 동작의 순서 그리고 플로어도 되게 중요하다고 들었어요. 그래서 이 순서대로 수업을 진행을 해야 되고, 제가 만약에 뭐 동작을 제 기억에는 시험을 볼 때는 8개, 9개였나? 7개였나? 어쨌건 몇 개의 개수를 각 분야별로 뭐 매트, 리포머, 캐딜락, 그 다음에 체어, 그 다음에 배럴 뭐 이런 식으로 해서 했던 걸로 기억이 나는데 조금 예전이긴 해서 근데 그때 이 순서대로 그 시퀀스를 짜서 넣어야 된다는 그런 오더라고 해야 될까? 그런 조건 사항을 들었었어요. 근데 제가 공부해보고 제가 직접 회원들을 상대해보고 했을 때는 사실 의미는 있는데 그게 변수로 작용되는 경우들이 되게 많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물론 순서적인 부분은 알아두지만 이 순서 다음에 이 순서가 왜 왔는지가 더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어떤 블로그에서는 뭐 이 동작을 했는데 뭐 스완이라는 동작을 했는데 스완 다음에 꼭 이 동작이 나오지 않고 다른 동작으로 뭐 어블릭이나 이렇게 돌아갈 수도 있죠. 어쨌건 포지션이 바뀌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영상 자체를 보는 분들은 사실 동작의 네임이라든지 동작의 의미라든지 어느 정도는 기본 기초가 있으신 분들이 볼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제가 조금 더 디테일 설명보다는 좀 더 아는 사람에게 설명하듯이 할 것 같긴 해요. 그래서 보시면서 설명을 들으셨으면 좋겠고, 첫 번째로 웜업 동작 중에는요, 저희가 기본적으로 필라테스의 기본 원리를 인지하는 동작들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아무래도 브리딩 동작이 있고요. 그 다음에 펠빅이라 해서 골반의 정렬을 보는 동작이에요. 사실 이 웜업에서도 제가 되게 해드리고 싶었던 말들이 많아요. 첫 공부할 때 저도 아무래도 처음 접하는 부분이었기 때문에 그렇구나로 끝났지만, 사실 제가 경험을 하고 또 직접 가르치면서 되게 많은 이거에 대한 제 다른 의견도 포함되고 생각이 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걸 좀 공유를 하고 싶었던 부분이 있는데, 일단 브리딩 같은 경우는요, 아무래도 호흡의 적용이 많이 좌지우지하죠. 우리가 에너지를 받는 게 사실 호흡밖에 없어. 무슨 말이냐면 동작을 했을 때 보면 호흡을 참고 하는 건 이제 아실 거예요. 매우 더 힘들거든요. 근데 호흡이 들어갈 경우에는 나에게 힘을 더 플러스해서 주기 때문에 그 힘으로 받쳐서 내가 더 집중을 할 수 있고 타겟팅을 줄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코어 근육에는 저희가 총 4가지로 구분이 되어 있죠. 복부,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부분이 있고요. 기립근이 있고, 그 다음에 복부 같은 경우는 약간 통도리스타키 개념으로 원통으로 되어 있는 근육이다 보니 앞복부뿐만 아니라 옆대, 뒤에 다 존재한다고 보셔야 돼요. 그래서 몸통을 전체적으로 전체적으로 조여주는 느낌이 졌을 때이기 때문에 복부가 한 제 생각에 80% 정도 차지하고 있을 것 같아요. 제 예상이지만. 그리고 기립근 존재해야지만 척추의 기둥을 잘 잡아줄 수 있는 힘이 생길 거고, 윗받침과 밑받침으로 개념적으로 생각해서 횡격근과 그 다음에
골반 기저근이 작용이 되죠. 호흡이라는 걸 하게 되면 횡격근이라는 근육이 자동적으로 사용이 되고 개입이 되는데, 호흡을 안 하게 되면 아무래도 윗받침이 빠진 상태에서 동작이 들어가서 코어 자체에서 타겟팅이 조금 바람 빠진 풍선 같은 느낌? 약간 밑 빠진 독에 물 붓기 느낌이 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요거를 막아주는 힘이다 라고 생각을 해서 호흡이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아까 말했던 복부가 전체적인 몸통의 형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뒤로 보내는 숨을 쉬라는 큐잉과 그리고 몸통을 다 조여주는 숨을 쉬라고 큐잉이 들어가기도 하죠. 그래서 선생님 보면 이렇게 위에다 립에다가 손을 대고 피드백을 받으라는 큐잉도 들어갈 수 있긴 하고요. 사실 이게 다 영문으로 되어 있어서 저도 뭐 형광펜 치고 설명 찾아보고 했지만 가장 중요한 건 내가 진짜 회원이 그렇게 하고 있는지 느끼고 그렇게 왜 해야 되는지 설명하고가 매우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일단 이 영상을 보는 분들은 간단한 설명을 듣고 싶을 수도 있지만 저는 사실 너무나 많은 의견이 있기 때문에 듣고 뭐 서로 공유하고 했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는요 나오는 게 펠빅이에요. 펠빅은 골반이죠. 사실 골반의 중요도가 왜일까라는 생각을 할 수 있어요. 물론 뉴트런과 임프린트라는 동작을 통해서 저희가 골반의 정렬을 듣고 있는데, 골반의 정렬을 봤을 때는요 척추의 정렬에 변형을 줄 수 있는 영향력이 큰 그런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이게 골반 자체가 틀어진 상황은요, 많이 포스처를 보서 아시겠지만 뭐 포스테리어 틸트되어 있는 분들, 뭐 안테리어 틸트되어 있는 분들 보면 뭐 앞으로 가든 후방으로 가든 어찌됐든 전방 후방 자체가 허리에 영향력을 많이 주고, 또 그로 인해서 허리 통증을 뭐 말씀하시는 분들도 매우 많죠. 요즘같이 뭐 시팅이 오래되는 시간을 소요해내는 직업군을 가지신 분들은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분들이 이제 회원으로 왔을 때는 사실 골반의 정렬에 대한 설명이 저는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왜냐하면 허리의 정렬을 무너뜨릴 수 있는 영향력이 가장 큰 부분이라고 생각이 들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 더, 사실 골반의 위치가요, 우리가 해박적인 구조로 봐서 뼈다구 모양만 봐도 위치적으로는 되게 중간 부분에 위치되어 있어요. 물론 동양인과 서양인에 따라 좀 다를 수 있긴 한데 대체적으로 평균치를 봤을 때 무게중심의 축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하반신과 상반신의 기준점에서 몸통을 포함해서 골반까지가 중앙에서 힘을 잡아줘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렇기 때문에 매우 중요한 구조물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뉴트럴도 있고 임프린트도 있는데, 저희가 회원분들의 그런 레벨에 따라서 임프린트를 요구할 때도 있고 뉴트럴을 요구할 때도 있어요. 동작마다 다르고 뭐 또 어드밴스 과정까지 가버리면 뉴트럴 자세에서 동작이 들어가는 것 자체가 아예 원동작일 때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코어에 영향력을 매우 주는 골반의 상태, 골반의 움직임을 안정성을 알고 있어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근데 골반이 우리가 막 허리를 들쳐서 골반을 움직이는 분들도 되게 많아요. 그죠? 회원들한테 뭐 큐잉 들어갈 때 보면 허리를 제껴서 골반을 꺾고 막 이래 버리는데, 허리를 꺾어서 골반을 뉴트럴이라고 자기 만들었대. 근데 사실 뉴트럴이나 임프린트를 만들 때 우리는 복부를 사용하게끔 큐잉을 배웠어요. 대부분 그렇게 배우셨을 거예요. 임프린트 같은 경우는 뭐 오블릭을 줄여서 그 양쪽의 길이 축성을 인해서 골반을 끌어당기는 느낌으로써 허리의 축을 늘리고 뭐 이런 식으로 설명을 배웠던 것 같은데 저는 근데 사실 뭐 복부를 쓰는 것보다 구조성을 바꿔서 그렇게 하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이게 왜 그래야 되는지 인지력이 좀 필요해요. 뭐 그건 차차 동작을 통해서 더 왜인지에 대해서 찝어서 얘기해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저는 회원들이 꼭 오시면, 특히 허리 쪽에 문제 이슈가 있는 분들이 오시면 이 골반의 정렬에 대해서 제가 몸소 표현해드려요. 사실 이렇게 누워있는 자세보다는 슈파인 자세보다는 사실 저는 스탠딩 자세에서 보여주는 게 훨씬 더 와닿아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보여드리는 부분이 있고요. 저는 모든 몸을 축대로 우리 뭐 관상면, 시상면 뭐 이렇게 배우듯이 그런 축으로 좀 설명을 드리는 큐잉을 많이 쓰는 편이에요. 그것도 회원들도 조금 더 와닿아하는 것 같고요. 왜냐하면 기준이라는 개념이 회원들한테는 없어요. 저희는 정렬이라는 위치를 정확하게 뭐
뭐 귓볼부터 어깨 라인, 뭐 골반 라인, 뭐 립 라인 뭐 다 배우지만 그 정렬이라는 개념을 저희가 공부하는 것처럼 일반 사람들이 공부하진 않기 때문에 기준, 정렬 이런 단어들이 생소하셔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되게 단면을 잘라서 생각을 해보세요. 이런 식으로 설명을 많이 드리는 편이고요. 근데 또 여기서 변수들이 있죠. 측만기가 있거나 입체적인 회전율을 가지고 있는 분들은 또 변수가 발생되긴 해요. 그래서 그런 분들한테는 조금 더 3D 형식으로 설명을 드리는 부분이 있고요. 뭐 예를 들면 골반이 손이 작다. 골반이 이렇게 있으면 골반이 올라가서 틀어졌어요. 뭐 이런 식으로 보여주는 손으로 하면 회원들이 훨씬 더 이해를 빨리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말이 정말 빨라요. 수업할 때도 거의 그 아웃사이더냐는 말을 많이 듣는데 근데 사실 딕션이 나쁘지 않아서 다들 알아들으시는 것 같긴 하더라고요. 뭐 못 알아들으신 분들은 제 영상을 끝까지 안 보시겠죠. 그래서 일단은 설명을 또 다시 드리자 보면 립케이지도 나오기 시작을 해요. 립케이지는 왜 영향을 주면요, 이 동작으로도 표현이 돼요. 우리가 손을 올리는 만세라는 동작을 했을 때 갈비뼈가 들리지만 실질적으로는 날개뼈가 처지는 방향성으로 쳐서, 그러니까 날 밀어내서 갈비가 오픈되는 방향이 돼요. 왜냐면 날개뼈의 존재는 흉곽 뒤쪽에 흉추 뒤쪽에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얘의 영향력을 바드로 통해서 립이 들리는데, 우리는 복부 자체를 조이는 힘으로써 이 립을 잡아낼 수 있어요. 근데 그거 자체는 뭐예요? 골반의 정렬이라든지 몸통의 정렬이 바뀌지 않게끔 하자는 얘기고요. 그래서 립케이지의 안정성은 결과론적으로 코어의 유지성이라고 보셔야 돼요. 사실 팔만 드는 동작이 아니라 그 어떠한 동작이라도 우리 코어의 변형이나 불균형을 주는 동작을 통해서 우리는 코어의 레벨을 올리고 코어의 집중력, 코어의 발달력을 더 상승시키려고 동작들이 들어가기 때문에 어떠한 동작이라든 립이 열린다는 것 개념 자체가 결국에는 코어가 잡혀있지 않다. 코어가 잡혀있다는 건 결국에는 몸이 틀어졌다는 거죠. 만약에 평소에 이렇게 립이 열린 상태에서 간다고 치면 전방으로 많이 꺾인 허리를 가지고 있을 거고, 척추 정렬도 당연히 틀어질 수밖에 없는 구조성을 갖고 있기 때문이라고 보시면 좋겠고요. 근데 저 같은 경우는 뭐 암서클 같은 동작을 시키면서 견갑대의 안정성과 그 다음에 이제 가동성을 체크해드리고, 립 같은 경우도 이제 올라가는 방향성, 항상 어깨선 기준으로 설명을 많이 드려요. 큐잉을 드릴 때. 사실 요 밑에는요 크게 변하지 않아요. 왜냐면 코어 가까이 몸이 오는 거고 코어 가까이 뭔가 축이 이동하는 거기 때문에 축 자체를 건드리는 동작들이 아니지만 이 위쪽으로 넘어가는 건 결국에는 벗어나는 동작들이기 때문에 당연히 안정성을 생각하면서 동작이 들어가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서 항상 큐잉을 드릴 때 윗면에서 사용이 될 때 더 많은 큐잉을 들어가고요. 암서클 기준으로 말씀드린 거예요. 뭐 당연히 암시저도 마찬가지고 팔을 어떻게 돌리냐에 따라 다르겠죠. 축을 변하지 않는 거, 이 가로축과 뭐 세로축과 어떠한 단면을 찍어도 모든 선상에다 들어오게끔 설명을 드린다라고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요. 뭐 이것도 동작을 통해서 좀 더 설명을 드리면 좋겠죠. 그리고 스카플라가 견갑대죠. 날개뼈를 말하는데, 날개뼈는 보통 모든 사람들이 알고 있죠. 저는 이 큐잉을 줄 때도 날개뼈를 인식하는 것 자체가 상당히 어렵고 난해하고 인지가 많이 힘든 부분인 것 같아요. 이유는 날개뼈는요, 무릎이랑 같이 겉도는 뼈라고 저는 배웠고 생각하고 알고 있어요. 이유는 아니지. 해부학적으로 그렇죠. 겉돌기 때문에 영향력이 큰 부분이 많아요. 주변의 근육이라든지 주변에 이제 손상된 부분에 따라서 약해진 부분, 그러니까 뭐 약해서 당겨지는 힘이 약하고 이러면 당연히 안정성이 떨어지죠. 덜렁덜렁 인다고 생각을 해봐요. 그럼 당연히 뭐 똑바로인데 못 있겠죠. 약해 빠졌는데 그게 똑바로 있을 수 있을까요? 거의 끊어질랑 말랑한 그런 밧줄 같은 거, 그러니까 뭐 다리가 거의 다리 밧줄이 끊어질랑 말랑 하는데 그 다리가 유지되기가 쉬울까요? 당연히 똑바로지 힘들겠죠. 비스듬해지겠죠. 늘어난 쪽이 당연히 처질 것이고, 그런 부분을 봤을 때 좌우 대칭이라든지 뭐 입체적인 상하 대칭이나 이런 걸 봤을 때 대칭이 틀어질 수밖에 없는 구조성을 가지고 있는 부분들이에요. 그래서 인지력이 많이 인지력이 돼야지만 사실 이 동작들을 이해를 할 텐데요. 많이 했던 것 중에 이렇게 누워서 우리 슈파인 자세에서 팔을 위로 올렸다가, 그럼 뭐 프로트랙션이라고 하고요. 뒤로 빼는, 뒤가 아니지
어깨를 끌어내리는 느낌. 아니, 어깨를 끌어내리는 게 아니라 날개뼈를 찍는 건데 실질적으로 누웠을 때 이제 팔을 내리는 느낌이잖아요. 올라갔다가 내려오는 건데 이 기준으로 봤을 때는 프로트랙션과 리트랙션의 개념이지만 이거 자체를 사람들이 뭘 많이 쓰냐면 이렇게 어깨가 상승하면서 승모를 개입하면서 온몸을 짜그라뜨리면서 진행을 하실 거예요. 이분들에게 알려드려야 될 부분은요. 일단 프로트랙션이 항상 스타트로 나오셔야 돼요. 제 생각은 그래요. 이유는 이완성을 준 다음에 원래대로 돌아와야 똑바로 몸이 태가 바뀌거나 잡힌다고 봐야 되는데 그냥 우격다짐으로 갖다 넣는다고 해서 그게 절대 원위치로 돌아가진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도 항상 동작이 컬이 들어간 다음에 정렬 상태로 돌아오고 컬이 들어가고 정렬 상태로 돌아오고 그 다음에 신전이 들어가고 이런 동작들이 가는 이유가 결국에는 척추를 뭔가 이렇게 뭐랄까 장난감 보면은 이렇게 우두구두 만져가지고 이렇게 막 만들어내고 아니면 뭐 지점토나 사르기나 이런 거 보면은 네모난 거 가지고 막 내가 으깨서 모양을 그때야 만든단 말이죠. 그런 모양을 내가 만들어내려면 어쨌건 얘가 유들유들 해줘야 돼요. 그걸 하기 위해서 동작들을 통해서 늘려놓고 이완성을 주고 맞춰가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프로트랙션이 먼저 들어가고 리트랙션이 들어가는데 문제는 프로트랙션이 들어갈 때부터 어깨가 솟는 분들이 있어요. 손끝에 너무 집중해서요. 그거는 물론 끝점 중요해요. 마지막까지 끌어올려야지만 얘네가 늘어날 수 있을 때까지 늘어나지만 우리의 포인트는 뭐예요? 우리의 필라테스 주 포인트는 코어예요. 근데 손끝에다만 더 포인트를 주면 그게 코어일까요? 이거 코어예요? 여기 코어의 일리가 없잖아요. 그러면 코어를 잡아놓고 손끝이 올라가는 거예요. 개념 자체를 코어를 먼저 큐잉을 주고 손끝을 말하셔야지만 타겟이라는 게 정확히 이루어지셔서 날개뼈가 빠지는 느낌. 왜 우리 그 삼계탕 먹을 때 날개를 뜯어 먹을 거야. 그러면은 날개 끝을 잡아가지고 내가 뒤틀면 어디까지 딸려와요? 등짝에 붙어있는 날개 이 살코기까지 딸려오잖아요. 그죠? 그런 개념이라고 보시면 돼요. 사실 사지는 메인이 되면 안 돼. 사지가 메인이 되는 순간 코어는 약해지고 분산되고 안정성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러다 보니까 뭐 무용수들도 봐도 몸이 되게 가볍잖아요. 단순한 논리로 그것도 있어. 이 턱걸이 하는 남자 영상 보잖아요. 다리 끝을 보세요. 엄청 덜렁이는 느낌. 그러니까 뭐 덜렁이는 되게 가벼운 느낌이나 깃털 같아요. 사뿐 올라가요. 근데 당연히 뭐 광배라든지 등 근육의 활용도는 훨씬 더 강하게 잡히는 게 보이지만 발끝에 무게를 싣는 사람은 없어요. 발끝에 무게가 실어지면 못 올라가요. 거의 100%. 제가 생각하기에는. 저도 사실 그걸 못했는데 필라를 하면서 하기 시작했어요. 이유는 사지에 힘을 빼고 오로지 코어와 무게중심의 이동을 인지하기 시작하면서부터 그게 되더라고요. 필라테스도 저는 그렇다고 생각을 해요. 사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설명을 드리면 큐잉이 훨씬 더 이제 와닿아지시겠죠. 저는 뭐 운동을 했던 사람도 아니고 저의 전공은 운동도 아니고 사실 뭐 체육도 아니고 의료계 쪽이긴 하지만 의사는 아니지만 간호사였지만 몸에 대한 인지나 몸에 대한 그런 거는 사실 관심 자체가 이 일을 하면서부터 시작됐어요. 근데 엄청 공부도 진짜 열심히 했고 많이 분석해보고 많이 찾아보고 많이 뭐 제가 해보고 해서 느끼는 건데 몸을 다룰지 모르는 사람들의 마음을 너무 잘 알아. 저는 몸을 잘 다룰지 모르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이제 설명을 드리거나 큐잉을 들을 때 회원들 마음을 너무 공감하면서 얘기를 하니까 회원들이 좀 이해를 좀 더 잘 해주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어찌됐건 이 날개뼈를 앞으로 빼고 뒤로 빼는 개념이에요. 등 뒤로 봤으면 날개뼈 위치가 앞으로 빠졌다가 뒤로 조여지는 느낌이겠죠. 근데 사실 우리가 이 조여지는 느낌만 있어도 실제적으로 등의 근육이 생성이 되고 타겟이라는 게 되기 때문에 등이 굽는 사람이 많지 않아요. 사실 리트랙션 자체가 뭐예요? 어거지로 우리가 등을 피는 느낌이 리트랙션 느낌이에요. 굳이 말하자면 비슷하게 말하자면. 근데 그거 자체가 요말인 정렬 상태는 아니잖아요. 리트랙션이나 프로트랙션은 맥시멈으로 치고 빠지자는 거지 이거를 정렬 상태로 생각하면 안 돼. 근데 보통 사람들은 등 힘이 없으면 등 펴야 돼 그러면 어떻게든 리트랙션을 시켜가지고 등을 막 쪼으려 그래. 근데 그러면 어떻게 되는 줄 알아요? 더 늘어나고 더 타이트해지고 안 좋은 건 더 안 좋아져요. 왜냐하면 잡아주는 힘을 기르는 게 아니라 어거지로 당기는 거거든.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왜 머리카락을 늘리고 싶다고 뽑아서 끝을 당겼어. 탁 놔요. 그럼 어떻게 돼요? 꼬불꼬불 되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런 당겨지는 텐션이 결국에는 섬유질 재질로 되어 있는 근육 섬질이 있기 때문에 그 자체도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얘네를 내가 조금씩 텐션을 가지고 늘리면 얘네가 늘어날 수도 있어요. 사실 뭐 그렇진 않지만 어찌됐건. 그래서 그런 부분을 봤을 때 근육의 사용법을 좀 알고 운동을 해야 효과적으로 운동을 하실 수 있겠죠. 여기 있네요. 사진 앞으로 빼고 뒤로 빼고. 그래서 그런 거. 그다음에 뭐 여기 있다 말때 왜 사진이 프로필에 있을 수 있는데 엘리베이션 디프레션은 위로 올라갔다 아래로 내리는 거죠. 이거 자체로 날개뼈가 올라갔다 내려가는 개념이에요. 근데 여기서 또 포인트는 뭔지 알아요? 이렇게 슈퍼인으로 했어도 포인트는 손을 쓸면서 다니면 안 돼. 쓸어도 돼. 근데 무게를 실어버리면 안 돼. 왜? 그럼 사지로 또 포인트 갔잖아. 그러면은 못 느껴요. 어깨만 들썩들썩 있는 느낌인 거야. 날개뼈 움직임인지 몰라요. 날개뼈 움직이려면 모든 걸 정점으로 정렬을 잡아놓고 움직여야 얘네가 움직이는 걸 알지. 얘를 떨거나 쓸어버리면 그냥 비비기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래서 손을 지금 이 사람 뭐 아니까 이렇게 대놨겠지만 실질적으로 회원들한테는 차라리 이 높이를 맞춰놓고 수평을 유지한 상태에서 위아래로 움직이라고 해야지 등 뒤, 그러니까 날개뼈의 타겟팅을 인지를 하실 더라고요. 제가 생각했을 땐 그랬고 회원들도 그러고 뭐 이거는 방법을 한번 써보세요. 뭐 어벌드 월드는 어쨌건 회전력을 말하는 건데 위로 올라가고 아래로 내려가고 이것도 사실 승모 개입도 많이 되고 올린근 내린근 써야 되고 등 근육 다 타겟되고 해야지만 사실 이 느낌을 알아서 그냥 기본적으로는 사실 상하 앞뒤 이것만 하서라도 일단 점점점 찍어서 느낌이 이건 거야. 이렇게 위아래 그다음에 앞뒤 입체적으로 보면 이렇게 십자가를 그리는 건데 얘네가 이렇게 연결되고 이렇게 연결되고 이렇게 연결되고 이렇게 되고 이건 나중에 이게 찍히지도 않은 사람한테 이걸 연결하자고 하면 100% 몰라요. 100%? 100%는 모를 일이니까 90%? 어찌됐건 그래서 얘랑 이 네 점을 먼저 잡아놓고 이 말은 어벌드 위로 어벌드가 이제 엘리베이션 그다음에 디프레션 위로 올리고 아래로 내리고 그다음에 앞으로 빼고 뒤로 빼고 프로트랙션, 리트랙션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한 다음에 연결하기 시작하셔야 타겟이라는 걸 정확히 아실 거예요. 그럼 뭐 어깨 이슈 오셔서 어깨 이슈 때문에 오는 분들 되게 많잖아요. 목, 허리, 어깨, 무릎 요즘 되게 많아진 발목 무릎 발목은 요즘에 좀 이슈가 많아지더라고요. 걸음걸이 때문에 그런 것 같기도 하고 그런 거 아니 그런 거죠 사실. 근데 걸음걸이가 또 왜 그렇게 되겠냐고 그것도 생각을 너무 할 말이 많아. 그래서 이걸 몇 명이나 볼지 모르겠지만 사실 지금은 전 정말 할 말이 많습니다. 뭐 성격이라서 그럴 수도 있어요. 일단 그 다음에는요 헤드너드라는 동작을 스타에서는 얘기를 해요. 헤드너드라는 동작. 헤드너드라는 동작은 사실 제가 이걸 설명을 하면서요 제 의견을 포함해서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이 주제 같은 걸 사용할 수 있긴 하지만 사실 이건 완전히 제 의견이에요. 이게 틀릴 수도 있고 뭐 다를 수도 있고 다르게 생각할 수도 있고 그리고 선생님들이 가르쳐준 걸 얘기하는 거는 물론 중간중간 있을 수 있어요. 제 베이직으로 깔려있는 뭐 정보력이고 그럴 테니까. 근데 제 의견을 훨씬 더 많이 포함해서 얘기하고 이거에 대한 저의 생각을 얘기하는 거라서 뭐 들으시고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도 되고 경험 삼아 그냥 보셔도 되고요. 그쵸. 그래서 헤드너드는 경추의 정렬이에요. 경추는 목이죠. 목도 사실 척추의 한 부분이기 때문에 중요한 부분인데 가장 다루기 힘든 거예요. 왜? 일단 숏해. 짧아요. 짧고 뭐 흉추, 요추 이런 부분에 물론 천추, 미추는 더 짧지만 그거는 그 다음에 이제 골반 다룰 때 다뤄야겠지만 경추 같은 경우는 중요한데 사람들이 디스크도 많고 뭐 일자목, 뭐 역시자목 되게 뭐가 많이 이슈가 많은데 이걸 어떻게 다뤄야 될지 모르거든요. 근데 사실 저도 완벽하진 않지만 제가 회원들을 이제 경험하고 이렇게 티칭하면서 느끼는 걸 얘기를 해드리면 첫 번째는 이 헤드너드라는 동작은 시선에 의한 경추의 변형을 말하고요. 경추의 1, 2번의 넘버만 캐치하는 거예요. 1, 2번은 사실 우리가 머리꽁지 목의 끝점이랑 머리가 연결되는 부분은 약간 움푹 파인 게 있어요. 약간 이렇게 웅덩이처럼. 그 부분이 사실 1, 2번의 위치라고 봤을 때 걔네는 늘어나야 되는데 나머지 3번에서 넘버 7까지는 강화가 돼야 돼요. 강화라는 건 이제 기립근을 강화시키는 것처럼 목대의 힘을 기르는 거라고 봐야 되는데 근데 1, 2번이 보통은 짧고 왜냐? 앞으로 목이 자꾸 나가요. 얘 뭐 받치고 있어요? 뇌를 받치고 있어. 그럼 자꾸 무게중심 앞으로 쏠려. 그럼 얘 어떻게든 잡아내려고 하죠. 떨어지면 안 되잖아. 머리가 떨어지면 죽겠죠? 그걸 잡기 위해서 1, 2번은 어떻게 돼? 수축성을 계속 만들어내요.
목이 자꾸 앞으로 나가니까. 그러면 나머지 3분의 7분은 강해져야 되는데 얘는 어떻게 돼? 늘어나요. 뭐 이런 널판지 같은 게 있어요. 늘어날 수 있는 재질에. 근데 원래는 약간의 뭐 탄성이 뭐 그 약간의 뭐랄까 단단함이 있는데 늘어날 수는 있어. 그러면은 끝에 내가 계속 무거운 거를 하나씩 얹어요. 뭐 100g짜리 아니 뭐 금으로 합시다. 금바 그러니까 골드바 하나씩 올려. 물론 이거 자체가 버틸 수는 있어요. 버틸 만큼이죠. 왜? 내 무게는 내 목이 버틸 만큼의 무게예요. 근데 몸의 인체 중에 가장 무거운 부분 중 가장은 아니지만 무거움이 질량이 많이 도모하고 있는 부분 중에 하나죠. 장기 중에서. 내도 장기니까. 근데 그 부분을 내가 골드바로 계속 무게를 실어요. 근데 이 무게가 내가 여기다가 골드바를 놓을 때랑 여기랑 놓을 때랑 끝에 둘 때도 완전 다르거든요. 끝에 두면 이 끝에 있는 이 막대기가 얘를 버텨야 돼요. 근데 여기다 두면 어때요? 내 중심이랑 가까워요. 내 중심이 여기면 가까운 상태에서는 이게 안 무겁다고. 근데 끝에 있어. 엄청 무거워져. 그렇기 때문에 끝에 자꾸 머리가 앞으로 나간다는 거는 무언가는 계속 늘어나고 얘가 처지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내 목 상태라고 보시면 돼요. 내 목, 회원들의 목 혹은 거북목이 형성되어 있는 목. 그래서 걔네를 시선 처리를 통해서 늘어나게는 해줘야 돼요. 타이트하면 안 되니까. 그 시선 처리가 뭐예요? 아주 미묘한 고개를 살짝 들어 올리는, 그리고 고개를 살짝 까딱이는. 그래서 저는 큐잉 중에 고개 까딱 이 말을 엄청 많이 해요. 왜? 시선을 제가 먼저 챙겨드려야 돼. 안 그러면 어떻게 돼? 머리가 앞으로 뚝 떨어지면서 얼굴을 갖다가 들이대듯이 바닥으로 떨어져요. 특히 뭐 롤다운 동작 시키면 가관이죠. 처음 하시는 분들은 거의 대부분 얼굴을 갖다 들이대거나 아니면 목을 너무 안에 후벼 파가지고 가슴에 그냥 턱을 갖다 찍어서 내려가는 분들. 결국엔 뭐예요? 목의 정렬을 찾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걸 제가 시선을 통해서 위치를 찍어주시고, 그리고 큐잉에서 가장 중요한 건 시선 처리도 중요하다고 저는 그렇게 배우기도 했는데, 제가 생각해도 그래요. 시선을 제가 꽂아주지 않으면 마지막 마침표를 찍지 못한 느낌이에요. 마지막 마침표를 제가 찍어줘야지만 이게 마무리 딱 원고가 완성되는 느낌인데 마침표만 안 찍은 거야. 아니면 뭐 그 사인 있잖아요. 그림에서 이제 사인 그런 것만 안 한 거야. 이런 느낌인 거예요. 그래서 정확하게 시선까지도 다 봐줘야 된다는 거. 그래서 좀 여유가 되고 경험이 많아질수록 회원의 전체적인 프레임을 보면서 큐잉이 들어갈 때 시선도 놓치지 않았으면 해요. 내가 복부를 막 소위 말해 조지고 있어. 복부만 힘들게 한다고 배만 보고 있어야 돼? 아니야. 배도 밴데 난 전체적인 프레임을 봐야 돼. 우리는 정렬이라는 걸 맞춰주기 위한 일을 하고 있는 강사들이기 때문에 그걸 봐야겠죠. 그리고 이렇게 오는 사람도 많잖아요. 목을 쳐들면서 막 여기 못 오니까 여기 막혀가지고 그런 분들한테 시선 잘 얘기해야죠. 요렇게 보시라고. 어디 딱 찍어가지고 여기 보세요. 이 여자처럼 이렇게 시선을 내리세요. 말을 해줘야 돼. 내리면 또 이렇게 툭 떨어뜨리지. 그러지 않도록 시선을 꽂아주는 거야. 손으로 찝어요. 여기 봐요. 이런 식으로. 저는 그렇게 큐잉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렇게. 그럼 아까 첫 번째는 호흡이었고요. 그죠? 호흡 중요하다고 했던 건 코어 근육을 사용을 해야 되기 때문이라고. 두 번째는 골반이 영향력이 많이 크다. 척추에 영향력을 준다. 세 번째는 립케이지도 척추에 영향을 주죠. 결국엔 날개뼈 안정성도 떨어진 반면에 척추도 영향을 줘서 허리가 제껴지는 각을 만들어내는 아주 나쁜 버릇이고요. 네 번째는 스카플라도 아까 얼핏 립케이지에 말했던 것처럼 안정성을 도모해야 되는 부분이에요. 왜냐하면 스카플라 아까 말했는데 무릎이랑 스카플라는 그러니까 파텔라랑 이 무릎이랑 스카플라는 날개뼈는 그 안정성이 안 된다 그랬잖아요. 그죠? 뼈끼리 구조물이 붙어 있지 않아요. 결국에는 뭐 근육이랑 건 뭐 있는데 이런 애들도 붙잡고 있는 거지. 영향력을 너무 많이 받아. 불안정해. 하지만 걔네가 안정성이 있어 버리면 몸이 움직이겠어요? 로봇이겠죠. 그런 거죠. 그래서 필요하게끔 몸은 다 만들어졌어요. 근데 그 필요한 걸 불필요하게끔 써내기 때문에 문제들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거를 잡아내고 이유를 설명하고 그리고 본질적으로 내가 이해하고 이게 먼저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다섯 번째는 헤드너드가 아까 말했던 경추의 시선 처리 정렬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경추의 부분에서 내가 강화해야 될 부분과 그 다음에 늘려야 되는 이완성을 줘야 되는 부분을 정확하게 분리해서 큐잉이 들어가고 알고 있어야 된다는 거. 그래야지만 이런 커브가 완전하게 내려갈 수 있게끔 만들어낼 수 있어요. 왜냐면 흉추랑 요추의 각은 이것도 말하면 또 길지. 흉추, 요추 이 각들이 사실 흉추는 후방으로 빠졌고요. 이 사람이 앞에
앞을 이렇게 보고 있다고 칩시다. 후방으로 빠진 흉추와 전방으로 빠진 요추가 있습니다. 물론 여기에 접합점이라고 하는 부분은 살짝 각이 애매하죠. 뒤도 앞도 아니 애매한 각이 시작되는데 우리의 가장 큰 많은 이슈는 뭐냐면 4, 5번 요추 L4, 5번 디스크, 그 다음에 L1, 2번도 있어요. 요거 같은 경우 사실 얘는 제가 생각에 단순하게 골반 문제가 커요. 많아요. 확률적으로. 물론 100%는 아니에요. 확률적으로 많아요. 그냥 단순하게 봤을 때 구조물 자체에 영향력을 주는 애가 골반이고 이 골반이 얘를 끌어내리기 때문에 요추가 일자로 떨어져서 아픈 분들이 많아요. 물론 앞으로 뭐 로도시스가 심해서 그런 분들도 있지만 이 케이스보다 일자 플랫이 훨씬 더 우리나라에 많고 이유는 좌식이 많아요. 운동량이 떨어지고 뭐 걷거나 움직임이 좀 적기 때문에 아무래도 다리를 끌어당기는 이렇게 앉아있는 애매하게 이제 엉덩이 뒤로 빼서 하고 앉아있는 동작들 때문에 얘가 플랫하게도 이게 굳어지면서 영향을 주게 되죠. 꼬리뼈가 아프다는 말들도 나오고요. 그리고 1, 2번의 이슈를 가진 분도 간혹 있어요. L1, 1번, 요추의 1, 2번 이거는 보통 흉곽의 문제, 그러니까 흉추의 문제 때문에 있는 분들이 많아요. 흉추에 뭔가 정렬이 틀어졌거나 얘네가 압축하는 역을 너무 많이 줘서 무게를 너무 많이 실어서 결국엔 디스크가 압축되기 때문에 통증을 유발하는 경우들이 많고 이런 분들은 이제 위에 가동성을 잘 나오게끔 만들어줘야지만 교정이 되죠. 교정이 되는 것 같아요. 그렇게 합답하는 얘기하면 안 되는 것 같아. 너무 할 말 너무 많은데 일단 요 정도까지만 30분이나 됐어요. 저도 사실 책을 다시 본 지는 진짜 오래됐어요. 근데 그냥 너무 필라가 좋고 필라테스 하는 게 너무 좋아서 그냥 동작을 할 때마다 저도 새롭게 느끼고 또 회원들하고 대화를 하고 소통을 하면서 더 많이 느끼고 해서 그런 것들을 좀 설명을 해드리고 싶고 사실 뭔가 이 제가 생각하고 알았고 배웠던 거를 정리를 해서 너무 나누고 싶은데 어디서 소통을 해야 될지 사실 모르겠어요. 그래서 저는 사실 저한테 어떤 질문을 해도 너무나 거기에 공감하면서 그러니까 제 의견을 얘기해주고 싶거든요. 제가 지금은 제 센터를 하고 있는데 선생님을 뽑을 때 면접을 보면 저는 상당히 질문을 많이 하는 되게 별로일 수 있죠. 진상일 수도 있는데 사실 근데 큰 목적성을 가지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그들의 의견이 궁금해서 묻는 건데 생각보다 뭔가 제가 느끼기에는 외워오는 사람들이 너무 많더라고요. 주입식이라고 생각이 들게끔 다 외웠어. 동작 풀로 다 외웠어. 막 여기부터 아까 제가 말했던 그 순서 있잖아요. 이걸 막 딸딸딸 나한테 얘기해. 근데 이 순서가 그렇게 중요할까요? 사실 이 순서 다 풀로 다 못하잖아요. 회원들하고 이 동작들 다 들어갈 수 있어요? 매트 동작만 하지도 않잖아요. 우리는 기구 필라테스 보통 하니까 이 동작 다 풀로 못하는데 이 순서 다 외워서 뭐 할 거야? 여기서 땡기고 해서 할 거예요? 그럼 뭐하러 이 순서를 외우지? 제가 궁금한 건 이거야. 이 순서가 왜 이렇게 되는지를 고민한 사람은 잘 없어 보이더라고. 그래서 그런 거를 저는 좀 소통해서 나누고 싶고요. 그리고 궁금한 게 있으면 진짜 질문을 많이 해줬으면 좋겠고 돈 받고 하는 게 아니라 진짜 너무 얘기해주고 싶은 거야. 저는 그래요. 일단 그래서 잔잔한 노래도 이렇게 틀고 나름 잔잔하게 얘기하려고 했는데 말이 너무 빨라가지고 네 일단 그 다음 챕터도 하나씩 올릴 거고요. 누가 볼지 몇 명이 볼지 모르지만 저랑 같은 생각을 하는 혹은 저랑 다른 생각을 해도 저랑 뭔가 소통하고 나눌 수 있는 사람들이 많았으면 좋겠어요. 사실 지금 얼굴이 좀 창피해가지고 여기 이렇게 해놔야겠다. 얼굴이 좀 창피하고 부끄러워가지고 원래 좀 약간 그런 거 잘 못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책을 보고 책을 얘기하면서 하는데 어쨌든 설명은 책을 필요하니까 책은 없으셔도 사실 동작은 이런 그림으로 좀 보면 좋을 것 같고요. 근데 사실 필라를 했던 분들이 들을 거고 볼 거라서 그런 분들은 사실 이 동작 자체가 이름이 다르더라도 약간 비슷한 동작들이더라고요. 제가 밸런스 바디나 이런 것도 책을 사서 봤는데 비슷하더라고요. 조금씩 다른 건 있지만 일단 그렇게 진행을 할 거고요. 일단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몇 명이나 볼지 모르겠지만 화이팅!